됐었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 네,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좀 특집이죠. 네. 네. 오랜만에 특집으로 좀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좋은 주제는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 같기도 하고.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불량 변호사에 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쵸. 한번 그런 불량 변호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좀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경악했던 사건이 사실 그 PD수첩에도 다뤘던 판결문 위조 사건인데요. 아, 그쵸. 그거는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의뢰인이 88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소송도 제기를 하지 않고 판결문을 위조해서 1심을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상대방이 또 항소를 했다고 하면서 항소심 수임료도 받아갔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판결문이 이상해서 의뢰인이 법원에 가서 알게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네. 가서 이 판결문을 예. 보여줬더니 법원에서 야, 이런 판결문 없다. 없다. 사건 번호도 없고 뭔가 이상한. 그런데 변호사의 대답이 더 이상했던 게 사건 번호가 없는 이유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다. 판결이 사실 확정이 돼야지 사건 번호가 나온다. 네. 네. 그리고 또 경악했던 거는 의뢰인이 아예 방치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속 중간중간에 재판 어떻게 되고 있냐 갔냐 하면 또 변호사가 와서 그날 출석했던 내용을 막 말해주면서 상대방 변호사 욕도 하고 뭐 이렇게 진짜 뭔가 실수가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에너지면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조까지 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긴 시간 네. 동안 쳤을까? PD 수첩을 보면은 그 변호사가 자기가 좀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탁금 회수 아, 맞아요. 부분도 네. 그분이 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징계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이겼던 사건에서 상대방이 공탁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찾아가고 의뢰인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쓰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불량 변호사인 것 같아요. 정말 변호사 망신을 다 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변호사들이 좀 불성실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네. 그리고 또 잘 알려진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권모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사건이 있는데 재판은 쌍불 취하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원고 쪽에서 두 번을 안 나오면 일단 변론이 종결이 되고 그때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다시 열렸을 때 출석을 안 하면 취하로 간주가 되죠. 네. 그런데 변호사가 그 세 번을 다 이제 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해서 재판이 지는 그런 사건이 네. 있죠. 예. 이 사건도 되게 이슈가 많이 돼서 오래전부터 네.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은 그 권모 변호사 상대방이 피고가 되게 여러 명이어가지고 그 패소도 패소지만 소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게 맞습니다. 됐다니. 그래서 1회인이자 피해자 쪽에서 권모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금액이 조금 나왔죠. 5천만 원. 네. 네. 정말 그 사건도 좀 경악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1심을 제대로 못했으면 2심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2심도 2심에서도 똑같이 안 안 나가서 나가서. 결국에는 그냥 다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권모 변호사가 무슨 해명을 한 걸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이거 뭐 첫날에는 네. 무슨 뭐 기일을 잘못 알았다, 뭐 두 번째 때는 뭐 갑자기 재판 가다가 쓰러졌다, 뭐 세 번째는 어쨌다. 네. 근데 이게 총 불출석한 게 다 합치면 5번이라서 이게 5번 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권모 변호사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좀 알려져서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외부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좀 재판에 정치적인 활동을 소홀하셨던 하시는 게 아닌가 분이었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다른 네. 활동을 하려면 조금 이제 네.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PD 수첩에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뭐 진모 변호사라고 네. 그 사건도 좀 되게 특이한데 네. 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한 건에 막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임을 해놓고는 사건을 거의
방치했죠. 방치한 뭐 그런 사건이죠. 예. 정말 박리담의 끝판왕. 네, 박리담의 네. 끝판인데 박리담회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그 사건은 뭐 박리. 보면은 이제 수임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아 굳이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자료만 보내면은 그냥 바로 자기가 알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기사 같은 데 나온 거 보면은 그냥 그 의뢰인이 전달한 걸 그냥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이제 제대로 전달을 안 해가지고 좀 사실관계 잘못 적어서 내고 전혀 케어가 안 되는 거죠. 예. 선량하고 유능하고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인지 네. 모르지만 많죠. 네. 근데 사실 이 기사에 나온 게 아니라도 변호사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뭐 상수심이 저를 그쵸. 찾아오시는 거 보면 좀 가끔 여러 일들이 경악스러울 있죠. 때가 예. 있어요. 뭐 돈을 받아놓고 자기 휴가 중이라고 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저도 네. 뭐 본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뭐 변호사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책임감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왜 이런 일이 그냥 이제 책임감 없는 변호사의 비율은 비슷한데 변호사가 숫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워낙 많이 많아지다 늘어다 보니까 보니까 그 비율 대비 수도 늘어난 게 아닌가 좀 싶고 상태가 안 좋은 변호사가 네, 아무래도 숫자도 늘어났다.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 게 네, 원인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법조 시장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좀 여유가 없죠. 무리한 영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네,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일들이 있는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사건을 맡겼는데 재판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네. 근데 이게 가능하죠.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 의뢰인들께서 변호사가 하는 말은 거의 다 믿으시는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이게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원래 그런 줄 아시거든요. 그쵸. 그 원래 그렇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좀 왠지 변호사가 네. 막 좀 위축되게 네.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뭐 변호사한테 막 혼났다 이런 사람도 네, 있고. 그런 근데 사람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의뢰인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을 당사자한테 통보가 뭐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네. 민사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그냥 송달이 되니까 조회를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네. 어쩔 수가 없죠. 변호사 하는 말 믿을 네. 수밖에 없고. 네. 물론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대부분 알아서 해주는데 네. 알아서 잘 진행을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 변호사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재판에 안 나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이 있죠. 네. 일단 가장 손쉬운 것은 네. 그 전자소송을 본인이 안 하시더라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시면 그 사건 번호랑 이름만 치면 진행 상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출석을 했는지 네. 어떤 서면을 냈는지 그렇죠. 네. 재판이 열렸는지. 네. 그 정도만 확인을 해도 변호사가 사실은 거짓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면 같은 것들 내기 전에 보여달라고 요청을 네. 하시고 해야지 네. 이제 좀 변호사도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계속 진행 상황을 공유를 하죠. 의뢰인과 뭐 기일이 지정이 되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재판 기일 지정됐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면 내기 전에는 초안도 보내드리고 혹시 이 서면에서 좀 뭔가 추가할 거 있거나 보완할 거 있으면 연락 달라 이렇게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PD수첩에 나온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건을 맡겼는데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안 온다. 뭐 기일이 지정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네. 근데 확인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되죠. 네. 네. 사건 번호는 소장 접수하면 바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만 알면은 다 조회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나왔던 변호사들이 조금 특징이 뭐냐면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고 수임을 하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시는 변호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긴다고 말해줘야지 네. 좋아하죠. 근데 다른 변호사들은 다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만 된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시면 이런 결과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이게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이긴다 이런 사람한테 가지 네. 누가 이거 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안 가죠.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따져보고 수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소송이란 게 100%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싸다. 아, 네. 아무튼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네. 분들이 이게 변호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건을 맡으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네.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서면 작성하고 그리고 재판이 한 번에 안 끝나죠. 재판이 뭐 간단한 사건도 뭐 두세 번에 열리고 어떤 사건들은 뭐 대여섯 번씩 열리고 증인신문도 하고 뭐 2년 넘어가는 사건도 있잖아요. 네. 네, 뭐 50만 원에 수임했다. 그러면은 네, 네. 좀 그렇죠. 뭐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수임료는 싸지 않아요. 되게 근데 비싼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서 의뢰인들을 끌어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그 광고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수임료를 많이 받고도 박리담회는 아니라고 했지만 고리다. 결국은 네. 고리담회가 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수임료 받은 거에 상당 부분이 광고비로 나가니까 네. 저희도 비싸서 사실 담회를 하지 않는 네. 이상 광고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네. 수준이라서 그래서 뭐 허위 과장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쵸.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정관을 내세워서 또 고가의 수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꼭 변호사 업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치과 갈 때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삐까뻔쩍한 치과 가면은 덤테이 쓴다. 아 맞아요. 약간 그런 얘기도 있고 왜냐면 근데 변호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사무실 막 의리의리하게 해놨다. 그리고 광고도 너무 엄청 많이 많이 한다. 돌린다. 그러면은 광고비, 인테리어비, 네. 그 뭐 사무실비. 네. 그럼 그거 다 어디서 뽑나요? 밤에 해야죠. 근데 사실 수임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 사실 사람이 변호사가 정말 친절하게 수임을 하기로 마음 먹고 좋은 말만 해준다. 이러는데 이제 돌변하는 거죠. 돌변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음. 어느 정도 돌변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수임을 할 때는 돌변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돌변을 안 하는데 수임을 갖다가 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라는 게 네. 일단 착수금 받았다. 그러면은 뭐 처음 그 상담을 할 때만큼 막 그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심하면 문제겠죠. 근데 사실 저희 사무실의 문제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라고까지 하기 너무 의뢰인들이 네. 왜 자기를 피하냐, 사건을 왜 맡기 싫어하시냐 이런 말까지 듣는. 그렇죠. 사건을 왜 맡기 싫어하시냐. 그러니까 맡기 싫어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패소하는 사건은 좀 힘들어서 아무래도 서면 쓰기도 패소하는 사건이 더 힘들지 않나요? 네. 사실 패소하는 사건은 논리도 빈약하고 또 없는 증거 막 어떻게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해야 그건 되니까 맞죠. 저는 패소하는 사건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그냥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좀 패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데 좀 상담을 해보시라.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데 가서 가지고 상담하시면 그 중에 그쪽, 하나 네. 한 서너 군데 가면 한 군데서는 이거 이긴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시겠죠. 마음 변호사들- 같아서. 어떤 변호사들은 근데 뭐 패소할 것도 그냥 막 네. 수임하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진모 변호사 같이. 네. 그리고 그 아까 위조 변호사도 그 아무거나 수임을 해서 그 법인 매출 1위였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우리 PR 같아요. 근데 오늘 계속.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도 다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막 그렇게 다 네. 승소 가능성을 부풀려서 무조건 수임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도 막 대충 일을 해도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 의뢰인 맞아요.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개인이 1년 뭐 평생의 송사를 겪을까 말까 하는데 네, 그쵸. 그냥 한번 와서 다시 뭐 맡기거나 이런 걸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막 말아먹어서 네. 의뢰인이랑 막 사이가 안 좋아졌다. 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 그냥 전화가 또 오고 또 네.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또 오고. 근데 예전에 사실 변호사들이 인터넷 광고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네,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그냥 지인 수임 뭐 아니면은 뭐 사무장. 뭐 그렇죠. 그것도 지인이 네, 수임이니까. 지인. 그러니까 뭐 아름아름해서 지인 통해서 왔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진행을 하면 이제 그 지인 연결해준 지인과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금처럼 좀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막 하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변협에서 징계 수위가 약하다. 네. 근데 실제로 징계 수위가 수위.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량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이제 보거든요. 제가 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징계 정보 찾는 법도 알아뒀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징계당하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되게 낮아요.
거의 수위가, 견책이고 맞아요. 수위가 뭐 거의 견책이고 진짜 뭐 과태료 몇백만 원 이거 사실 돈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징계 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되게 이상한 변호사들을 만나서 사무실에 오시잖아요. 근데 막상 그럼 변협에 진정을 하라거나 뭐 소송을 한번 해보시라던가 해도 잘 못해요. 못해요. 네. 왜냐면 이제 변호사한테 변호사를 상대로 뭘 하는 거를 네, 좀 어렵게 되게 생각하시죠.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저희보다 변호사가 훨씬 많잖아요. 아예 그 샤크 변호사라고 해서 불량 변호사들만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하는 그런 변호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예. 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소송을 패소했어요. 근데 패소했다고 해가지고 다 변호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내가 본인이 느끼기에 이건 변호사가 뭐 잘못해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그 사건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변호사가 나름 최선을 다 했는데 진 사건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패소했다고 무조건 네. 이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사실 이제 아닐 수 불량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게 패소한 변호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한번 따져보고 네.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사건을 맡겨서 진행하다가 이상하다. 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봤더니 기일이 열렸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출석도 안 했더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네. 1심이잖아요. 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10% 맞죠. 안 돼요. 안 네.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 1심에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항소심에서 뭔가를 잘 안 받아주세요. 뭘 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심이 정말 쉽지 중요하기 않아요. 때문에 만약에 1심 중이시라면 너무 이상하다. 네. 교체를 하셔야 돼요. 네. 돈을 뭐 환불을 안 해줘서 뭐 실랑이가 있더라도 조금 그거는 좀 소송을 차치하고라도. 패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맞아요. 나을 수가 있죠. 네. 중간에 변호사를 좀 변경하고 싶다 하면서 한 절반 정도는 환불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경우가 네. 많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막 일을 갖다가 많이 해놨는데 막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임을 해달라 아니면은 변호사 바꾸겠다 하면 좀 그러면 환불을 안 못 할 수도 주시겠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가장 그렇게 좋은 정리하면 건 되겠죠. 좋은 변호사님과 처음 하시는 게 좋지만 뭐 힘들어. 알기가 힘들어요. 예, 저희도 예. 몰라. 그리고 좋은 변호사라는 게 꼭 책임감 있는 변호사 뭐 이것만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경험과 실력 있는 변호사를 게다가 책임감도 있고 그런 변호사를 만나야지 사실 승소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예. 오늘의 결론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운이다. 판사도 잘 만나야 되지만 변호사도 맞아요. 잘 판사도- 만나는 거 판사도 운이다. 중요하니까요. 네. 요즘에 이상한 판사들. 네. 아, 정말 많아요.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좀 그 불량 변호사, 나쁜 변호사 네. 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네, 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상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거 영상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좋은 변호사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뭐 저희도 모르는 분야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네. 모른다고 하기 하지만 때문에. 책임감은 있는 편이죠. 네, 막 하진 않죠 사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네, 뭐 다음에 오늘 또 다른 네. 재밌는 이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는 재밌는 없겠죠. 영상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네. 하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댓글 상담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네. 이유가 있죠. 네. 네, 한번 설명을. 뭐야 갑자기 사실 이게 사건이라는 게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드리면서 파악을 해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단편적인 것만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왜냐면 없어요. 네. 그걸 또 진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법률적인 상담을 네. 댓글로는 진행하지 네, 않고요. 않습니다. 네. 참 필요하시면 상담 네. 예약을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 뭐 댓글에다가 뭐 저희 몇 월 며칠에 뭐 했는데 네. 이게 유죄인가요? 뭐 아니면은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릴 네, 수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네. 없으니까요. 네, 양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에는 법률 상담은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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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